안녕하세요. 달밤의 목소리, 달소리입니다. 한 주 또 잘 보내고 계시죠? 참, 비 소식이 많이 들리는 8월의 끝자락인 것 같아요. 사실, 비가 정말로 오는 날도 많긴 한데, 비가 온다고 했다가, 비가 올 것 같이 흐린 하늘이었다가, 비, 어두운 하늘, 축축한 밤 공기 같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날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비 오는 날 좋아하시나요? 저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하긴 하는데 비가 올 때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서 조용히 빗소리를 듣는 걸 더 좋아해요. 침대 바로 옆에 창틀이 있는데 거기 앉아서 비가 내리는 소리, 창문을 툭툭 치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음이 꽤 고요해져서 내 마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더 잘 들리고 더 잘 보이거든요, 저는. 근데 최근에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제 안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니까 제 마음이 조금 힘들다고 자주 그러더라고요. 흐린 날이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그렇기도 한 것 같고, 또 사실 얼마 동안 제가 되게 제 자신을 모질게 좀 막 몰아붙였었어요. 뭔가 더 새롭고 더 뛰어난 걸 시도해봐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이 들어서 계속 밤잠을 설치면서 무리하기도 했고, 친구들의 직장 얘기, 또 가족 얘기를 들으면서 이유 없이 계속 비교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노력한다고는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끙끙거리면서 알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친구가 드라마 하나를 추천해줬어요. 나의 아저씨라고 이성균님, 그리고 아이유, 이지은님이 함께 주연으로 나오신 드라마였는데, 그전에는 그냥 유튜브 클립으로만 조금씩 봤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볼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제가 워낙 유튜브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영화 한 편도 좀 제대로 몰입하기가 힘든,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짧은 영상이 아니면 집중하기가 좀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되게 놀랍게 완전 한 번에 몰아서 봤어요. 그게 되더라고요. 명작이라서 그런지. 다른 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몰아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몰아서 보고 유튜브 클립도 막 이제 찾아서 보고 울었던 장면 보면서 막 또 울고 그러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 드라마에 대해서 감상평으로 이런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너무 공감됐는데, 내 이야기는 아닌데 내가 처한 환경과도 많이 다른데 어쩐지 드라마 속 주인공인 지안이에게 자꾸만 마음이 간다고요.
마치 지안이가 나갔다고요. 부모님 없이 빛에 쫓기며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할머니를 건사하며 그렇게 매일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지안이의 마음에는 정말 왜인지 모르게 깊이 공감하게 된다고 그런 댓글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드라마를 보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왜일까? 나랑 참 많이 다른 이 아이에게 나는 왜 마음이 가는 걸까? 자기 전에 좀 곰곰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아마 지안이가 정말 필사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막 눈물겹게 노력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건 그 드라마에 나오는 다른 어른들, 모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은 각자가 정말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사회에서, 현실에서 살아가려고 해요. 완벽한 가정, 완벽한 직장, 또 완벽한 삶을 저마다 가슴에 이렇게 품고 아니면 어두운 길을 걷는 머리 위에 떠오른 달을 바라보듯이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다만 살아가기 위해 너무나 열심히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에서의 저는 사실 완벽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아요. 이게 막 나는 나 있는 그대로가 소중해. 이렇게 좋은 의미, 건강한 자존감에서 비롯된 거라기보다는 그랬으면 좋겠지만요. 오히려 저는 누군가가 정해놓은 어떤 완벽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은 그 기준과는 완전 정반대에 있다고 여기기가 더 쉬운 마음이었거든요. 다만 그 기준에 좀 더 가깝게 평범하게 마치 보통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은 것도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사실 그래요. 마음 한편에는 완벽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긴 한데 그 완벽하게가 무슨 의미인지 누가 만든 건지 그래서 뭘 해야 완벽해지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세운 기준이 아니라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완벽함이라는 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성적,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 모든 여정을 탄탄히 밟지 못해온 내 인생은 이미 완벽할 수 없다고 믿으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보내온 것 같아요. 완벽해야만 한다고. 그러나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자책하고 씁쓸해하는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처럼, 때로는 격려처럼 새벽을 건너 날아온 쪽지 같은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예진 작가님의 글, 이희진 작가님의 그림으로 채워진 완벽하지 않아도 이만하면 좋겠어요 입니다. 스튜디오 우드리에서 함께 만들어주셨어요. 이 책은 누구나 그렇듯 언제나 완벽해야만 한다고, 더 노력해야만 한다고 부단히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오다가 문득 마주친 어느 새벽에 내가 간신히 연필을 잡고 써내려간 듯한 글들이 가득 담겨있는 일기장 같아요. 내 부족을 탓하다가 또 어느 날은 다른 사람의 욕을 막 잔뜩 하다가 또 언젠가는 다 포기할 것처럼 서성이는 마음으로 눈물 자국을 함께 남겨놓고, 그리고 결국 그 마지막에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말들로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일기들이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깊게 와닿는 부분은 완벽하지 않은 나여도 그런 하루들이라도 모두가 나 그 자체고 내가 사랑하고 끌어안아야 할 나의 삶이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김예진 작가님의 프롤로그에 그 마음들이 고스란히 잘 담겨 있어서 잠시 함께 읽어볼게요. 삶이란 그렇다. 한참을 들고 씹어야 체하지 않는 것. 한참을 들고 씹었으나 체하기도 하는 것. 체했더라도 가만히 등 두들겨주고 쓸어주면 결국에는 내려가는 것. 내려간 뒤에는 마음이 한결 개운해지는 것. 이 모든 순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나를 덮치던 순간들을 완벽하고 싶어 부단히 애쓰는 나를 적어 내려갔다. 미련으로 얼룩진 하루와 상처로 쉽게 닳아버린 마음들을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많은 불안과 외로움을 움켜쥐고 있었던 걸까.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순간을 되돌아보고 있었던 걸까. 잘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나는 쉽게 지쳤고, 걱정과는 반대로 걷고 싶었지만 나는 늘 그 주위를 맴돌았고,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장담했지만 나는 늘 최고가 되지는 못했다. 삶은 나와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가 많았고, 세상은 온전한 내 편이 되어주지는 못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순간들을 흘려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다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완벽한 오늘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저물어가는 태양을 보며 내 인생을 지극히 사랑했다가
기울어지는 달을 보며 사랑했던 미완의 시절들을 떠올리면 그뿐이다. 부디 내 지난 새벽이 괜찮은 내일이 되어 소란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 책을 읽을 당신의 하루하루도 그렇게 되길 기도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이만하면 좋겠다. 네, 그러면 이런 작가님의 마음을 담은 완벽하지 않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어루만지고 보듬어주는 새벽을 떠올리게 하는 글들을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덮어놓고 쓰는 글. 한때 나는 주변에 내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은 사람들과의 교류였고, 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서 위로받을 때마다 내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곤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지나치게 관계 중심적이라 사람들과 어울릴 때 내가 더 빛나는 것 같았고,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만큼 아팠고, 내 에너지를 모두 쏟아 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만큼이요. 하지만 나는 이제 내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힘이 듭니다. 어색합니다. 내 고민과 아픔을 털어놓음으로써 느끼는 해방감보다 그들이 내 감정을 함부로 대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큰 회의를 느낀 적은 손에 꼽습니다. 요즘 들어 내 편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이외에는 타인에게 이전만큼 정을 주기가 무서워졌습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각자 자기 몫의 삶을 살기 바빠서 자기 자신조차 챙기기 힘들겠지요.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무심해지고 때때로 냉기서린 태도로 대하는 그들을 마주할 때면 나는 꽤나 민감해집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에는 둔한 내가 타인의 기분이나 말에는 유독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주지 않을 때 약간의 거리를 두거나 우리의 관계가 단단하다 여겨지지 않을 때도요.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의지했었나 봅니다. 10년을 알고 20년을 알아도 여전히 그들은 나에 대해 모르는 게 많습니다. 물론 나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아니라고 손살에 칠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조그마한 냉기에도 입김을 내뱉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만큼은 민감해집니다. 멀어져 버린 관계에서는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가 그동안 그들을 얼마나 위했는지, 얼마나 생각했는지, 그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관계에 대한 회의감이 몰아칠 때도 여전히 그들은 내 온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허전한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홀로 싸늘히 식어갑니다. 완전히 식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아 꽉 붙잡고 있었던 마음의 끈들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힘들 때 곁에 있어줬던 게 대가를 바라거나 알아주길 바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내가 힘들 때 내 감정에는 무심한 그들에게 나도 따라 무성의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제는 지칩니다. 멀어진 인연들을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결국 나는 스쳐가는 사람,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1년, 2년이 지날수록 뼈가 저릿해질 만큼 느끼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순간을 이해하고 나면 나는 더 단단해질까요? 아주 많은 마음을 용서하고 또 아주 많은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서운해했던 내 마음을 내려놓고 이 또한 사랑하고 싶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내 사랑을 주면서 내심 그만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주면 상대도 이만큼 줄 거라는 믿음으로요. 사랑을 구걸하다 보니 사랑이 또 한 번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나와 달리 당신은 사랑도 내려놓을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작지만 큰 바람들
그들에게 가진 서운한 감정까지도 함께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사랑을 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준 것만큼 돌아오지 않아도 사랑은 충분히 따뜻하다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만 해도 벅찬 날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었다. 나조차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건 모순이었다. 맞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내가 싫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걸 견디지 못해 불편함을 불안함으로 만든 울음의 바락. 살아간다는 건 꼭 사랑받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어리숙한 욕심이 점점 더 나를 괴롭게 했다. 누군가 나를 좋지 않은 방향으로 판단하는 게 싫어 짓고 있던 표정을 지웠다. 울고 싶은 날에도 웃음을 꺼내고 어두운 나를 가뒀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얼마나 나를 외롭게 했던가. 얼마나 더 외로워야 나는 이 반복되는 질문을 멈출 것인가. 처소. 욕심 없이 걷고 싶었다. 외로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서글플 때나 내가 모자란 사람일 때나 빈곤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혹은 그 반대의 어느 때에든지 믿음 따라 살고 싶었다. 그럼에도 바람과는 다르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우겨넣는 것뿐이었다. 뱉지 못해 삼키거나 터지기 전에 눌러 담거나 버텨낼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것뿐이었다. 하루를 외로운 한숨으로 씹어먹고 밤새 개워내기 일쑤였다. 그런 걸 보면 나는 항상 목이 마른 사람이었다. 부족함 없이 살고 싶었으나 바라고 갈구하는 것들이 많았고 그중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었다. 삶을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면 서툰 삶들은 다 그 속에 끼워 넣고 싶었다. 소망과는 다르게 세상은 마치 내 것이 아니니까 욕심 부리지 마. 내게 선을 긋는 것처럼 보였다. 나와 다른 반대의 삶에 머무를 때마다 무너지는 나의 삶을 사랑하지 못했다.
숨을 크게 들이쉬는 날이 늘어날수록 나는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다. 집은 있으나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구멍난 양말처럼, 애달픈 사람처럼 굴었다. 그렇게 보이기도 했다.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겸허히 이 삶을 받아들이며 겸손하게 살고 싶었다. 약해질 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정체되지 않은 삶을 살고 싶었다. 험한 골짜기에서 길을 잃을 때에도 내가 쥐고 있는 작은 희망 하나로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나아가고 싶었다. 무뎌지는 것들에 관하여 아파도 살아야겠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머리 끝까지 끌어안고 나는 또 누군가에게 그 상처를 묻히며 살아가겠지. 이 자연스러운 삶이 결코 나 한 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 숱한 이별에 아파하며 무뎌지다가 슬픈 것들이 또 잠시 그리워지기도 하다가 우린 또 아파하겠지. 사유하는 것들을 노래하겠지. 다시 한번 버텨내겠지. 목이 터져라 가쁜 숨을 내던지겠지. 나는 슬픔은 슬픔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 슬픈 날은 슬픈 노래를 듣고 우울할 때는 더 우울한 노래를 듣는 것과 같은 이치야. 한없이 어두웠다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웃어버리고 말아. 지금 가진 우울에 웃음을 강요했다간 또다시 주저앉고 말 거야. 이래라 저래라 내 마음을 확정 짓는 단어들은 쉽게 내뱉기가 조심스러워. 그런 말들에는 나조차도 쉽게 위로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우울한 활자들을 나열해 갔어. 더한 우울이 집채만큼 다가와 이 정도쯤은 가볍게 집어 삼키길 바랐으니까. 우울한 날도 힘든 날도 혹은 그렇지 않은 날까지도 우리는 꽤 많은 시간이 흘러도 이 모든 걸 반복하며 살겠지. 슬픔을 사유하고 미련이 서리근 채로 살아야겠지. 그리고 또 다른 슬픔과 마주하고 버텨내겠지. 버틴다는 건 또 한 번 이겨내는 것과도 같으니까. 이별과 이별하는 방법. 혼자라는 말이 무서웠다. 혼자 하는 것들에 익숙해질 나이가 되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못하고 겉돌면 어떡하나 늘 불안했다. 어쩌면 그래서였는지도 모른다. 관계를 쉽게 맺고 끊지 못하는 것도, 쉽게 다가오는 관계를 조금씩 멀리하게 되는 것도, 수도 없는 헤어짐과 멀어짐을 겪으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은 단 한순간도 슬프지 않은 이별은 없었노라 라는 것이다. 이별이란 홀로 외로이 놓이는 거라고 생각했다. 내 전부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내 세상이었던 사람을 뒤돌아서는 일이라고. 매번 같은 생각만 맴돌았기에 멀어지고 무너지고 뒤돌아서는 일은 도저히 면역이 생기지 않았다. 같은 이별을 반복해도 여전히 아팠고 변함없이 슬펐다. 그러나 이별은 버려지는 게 아니다. 떠났다고 괴롭고 남겨졌다고 가여운 게 아니다. 그저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나로, 네가 너로, 우리가 본래 있었던 자리를 찾아서 각자의 온도를 맞춰가는 것이다. 그러니 슬플 땐 슬퍼해도 된다. 아플 땐 아파해도 된다. 슬플 때 슬퍼할 줄 알고 아플 때 아파할 줄 아는 것도 모두 이별의 과정인 것이다. 놓이는 것도 놓아주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을. 숱한 관계들과 이별하면서 이별과 이별하는 방법 또한 조금씩 깨닫는 중이다. 내 전부였던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나의 일부였음을, 그럼에도 나는 아픔을 소화시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울음을 웃음으로 승화시킬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놓으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놓아지는 사이, 멀어지려 하지 않아도 멀어지게 되는 그런 사이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관계라는 건 참 이기적이어서 누군가의 잘잘못에서 나오는 그림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아우라 같은 것이었다. 잡아야 하는 건 잡히지 않고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간절히 바라는 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입안에서 떫은 맛이 진동했다. 지워지지 않는 냄새를 빼며 나는 줄곧 불안을 노래했다. 힘 빼는 연습. 온몸에 힘을 뺀다. 얼마 전부터 쉴 때 주로 하는 행동이다. 어디선가 봤다. 몸이 긴장하면 굳어있어 자꾸 풀어주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힘을 빼는 연습을 한다.
숨도 따라 차분해진다. 뭐가 두려웠는지 딱딱하게 굳은 어깨와 목은 제멋대로 엉켜 떠나려는 발목을 부여잡고 있다. 온몸이 굳은 것처럼 글도 또한 굳어 있다. 자꾸만 고쳐 써야 한다. 글도 나도 이 모든 게 누군가 나를 속이기 위한 속임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볕들 날 없는 내 삶에 먹칠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고. 뻐근하게 지어진 미소도 내 탓인 것만 같아 마음 한쪽도 함께 무거워진다. 때로는 최고가 되기 위해 나의 최선을 버리게 되는 낡은 마음들이 있다.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넘어지지 말아야지. 너무 잘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 만족하기보다 나를 깎아내리고 자책하는 일이 많아진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조금 부족해도 좋다. 힘을 빼다 보면 자연스레 놓아지는 것들이 생긴다. 그 자리에 앉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또 한 번 깊게 내뱉는다. 온몸에 힘을 뺀다. 나를 뒤척이게 했던 모든 것들을 빼낸다. 털어낸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더 내 마음이 나아지기 위해서, 누굴 위한 것도 아닌 오로지 나를 위한 행동. 위로. 아프지 마라. 몸도 마음도. 쓰라린 밤을 앓고 있다면 나는 당신 앞에 슬픈 푯말을 꽂아두고 싶다. 당신 이름으로 된 꽃 한 송이도 조심스레 내려놓고 싶다. 다 괜찮다고, 조금만 힘내어 달라고. 짧은 편지를 응원 삼아 쓰고 남기고 싶다. 나는 당신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몸이든 마음이든. 네, 어떠셨나요? 저는 참 새벽에 읽기 좋은 책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읽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한참 비가 내리는 새벽에 여러분께 다시 책을 읽어드리고 있어요. 새벽은 참 신기해요. 완전히 밤이라고도, 또 완전히 낮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사이에 걸쳐 있는 시간이어서 그런지 언제나 딱 떨어지게, 똑 부러지게 무언가를 나누고 결정하고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완벽함으로부터 아주 잠시 동안 멀어질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아까 말했던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정말 좋은 어른으로 나오는 박동은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쪽팔리든 사람들이 수근거리든 그거 별거 아니라고요. 나만 망가지지 않으면,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해주면 결국 행복할 수 있다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이만하면 좋겠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비슷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망가질 때는, 큰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에 응어리가 크게 맺혔을 때도 있지만, 그것들을 어디에도 풀어놓지 못하고 자책하며 홀로 삼킬 때 정말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터놓고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들 때는 글로 적어가면서 내 안에 나와 이야기해보는 게 중요하다고들 하는 것 같고요. 이 책을 읽는 동안 저는 마치 그런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도 많이 힘들었구나.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괴로움과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들 그러니까, 너만 아픈 거 아니니까 참고 살아, 이런 냉정한 말이 아니라, 모두가 이만큼씩 아프니까, 이따금씩 죽을 만큼 괴로우니까 그 고통을 함께 이해하고 보듬으며 살자. 그러면 우린 망가지지 않을 수 있을 거야 하는 위로가 자꾸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위로라는 글에서 작가님이 전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상처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게 몸이든 마음이든요. 그런 밤, 그런 새벽들을 위해 제가 늘 함께 할게요.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달밤에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책의 힘을 믿습니다. 당신의 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